안녕하세요. JTBC 수목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정희주 역을 맡은 고현정이고요. 관심 부탁드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상을 선택한 건 전부 감독님 의견이셨고요. 네, 색상까지도. 빨간색보다 회색이 좀 더 많이 보이고 그런 것도 감독님의 생각이셨는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빨간색이 희주도 상징하면서 저 회색은 뭐 밝은 회색, 뭐 어두운 회색, 뭐 그런 색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희주의 극 중에서의 포지션이나 위치나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입게 되고 채택된 의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레드 색깔을 입을 때가 제가 굉장히 많고 특히 회원하고 만날 때는 제가 붉은색을 입도록 많이 설계가 돼 있었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입술이라도 아니면 뭐 스탠드라도 그런 것들로 해서 쭉 좀 대비가 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소장품 같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희주라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상 구매를 많이 했어요. 직접 스타일리스트하고 같이 거의 모든 샵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좋은 그냥 옷을 입어야 지금 희주의 현 상태의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직접 구입을 많이 했고 또 다른 예는 미술을 하는 친구인데 정희주가 근데 이 손톱을 바짝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톱을 좀 기르고 색을 칠하거든요. 그것은 희주가 화가로 불리기는 하나 이것이 희주에게 맞는 옷인지 이 직업 자체가 그리고 꽤 성공한 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의상이나 제가 아뜰리에에서 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진짜 희주한테 맞는 직업이고 옷인지를 조금 갸웃하시게 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설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것도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완벽하게 표현하진 못했지만 아뜰리에에서 입는 의상은 전부 제작을 했어요. 회색 계열로 밝은 것부터 거의 블랙처럼 보이는 어두운 뭐 중간에 차콜색도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어떻게 보면 염세적일 정도로 아주 간결하게 색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걸로 의도적으로 색깔도 맞췄고 슬리퍼를 보통들 많이 신었어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연결신이 있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슬리퍼를 신어야 했지만 올고지 그 아뜰리에 씬이 있을 때는 단화 같은 실내에서도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예. 네, 뭐 다리 모양을 저렇게 한다든가 뭐 엎드려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든지 그런 거는 감독님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같이 해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이크업이나 이 네일은 손톱은 어찌됐든 작업을 하는 작업자, 즉 화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드라마를 보시면서 아마 좀 느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설정, 뭐 이런 거는 액세서리, 귀에 하는 어떤 이런 보석들, 이런 거를 정말로 비싸고 큰 거, 굉장히 큰 다이아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희주의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끼고 있는 반지라든지 이런 거가 어떤 액세서리나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재밌지 않으실까. 예, 그것도 다 생각하고 달았거든요. 좀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플래시백이 있어요. 저희 젊었을 때 그 신현빈 씨랑 처음 만나게 된 그때에는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이. 그랬다가 세월이 조금 흐른 뒤에 이제 제가 명성을 얻게 되는, 소위 잘 나가는 화가가 되고 난 후부터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집안의 자리를 잡은 듯한 모습, 그런 것들이 액세서리나 손톱 관리라든지 그런 것에서 좀 나타나지 않나. 붉은색 옷을 입고 있고 그렇게 좀 달라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화려함도 예를 들면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화려함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젊었을 때 희주는 청바지도 입고 조금 어떻게 보면 순수한 정희주의 모습이 조금 보인다? 남아있다? 그렇지만 그 남편 집안 쪽에서 보면 아직 저 습을 버리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는 완전히 겉모습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모두라고 하면 좀 말에 어폐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감히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 모두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살면서? 누가 몰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실수였다는 것도 알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순간, 그런 어떤 모먼트를 다들 좀 갖고들 있잖아요. 희주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 거기서 뭔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고, 그 행동을 했을 당시에는 이거는 최선의 판단이라고 해서 그 행동을 하죠. 그런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판단을 했을 때 그 뒤에 일어나는 결과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감추려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하는 건가.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정답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겉모습이나 설정된 이 사회에서의 포지션, 이런 거는 조금 현실감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사람의 심리 상태나 남편과의 관계, 이런 관계도 면에서 보면 현실감이 저는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매력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작품을 찍을 때 항상 놀라고, 항상 막 불안해 있고, 그래서 등이 좀 아플 때가 있었어요. 절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힘들겠어요, 정희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JT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주 역을 맡은 고현정입니다. 이번에 수목 10시 반 너를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 드라마가 처음과 끝이 상당히 많은 이 변화가 있고 반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호흡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좀 봐주실 수 있다면 그래 주십사라고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에 이 정희주라는 인물, 그리고 우리 이 드라마 작품 너를 닮은 사람이 희망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맥을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그런 약간의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그 16부의 마지막쯤에 씬이 있거든요. 그 씬에 대해서, 그 마지막까지 가는 그 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담론이 많이 이렇게 제가 들을 수 있고 회자가 되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JTBC 수목 드라마 10시 30분 너를 닮은 사람,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 관심, 또 야단도 좀 쳐주시고 여러 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방송만큼 재밌는 너를 닮은 사람. 단독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 여기 여기